지금 생각해 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해도 한 6개, 7가지가 되는데 이것 말고 진짜 2차 전지 관련돼서 안 좋은 이슈가 더 나올 수 있나? 여기서 더 나올 악재가 없다면은 또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하락했고 기술적 반등이더라도 나올 수 있고 또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레몬리서치 이상엽 이사님과 투자의 기회를 또 모색합니다. MSCI의 에코프로가 편입이 안 되면서요. 또 에코프로도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데 2차 전지 이야기 먼저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에코프로, 금양 이번에 MSCI에 둘 다 편입이 안 됐습니다. 네네. 그걸 놓고 다들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는데 그럼 왜 안 들어간 건지, 예를 들면 또 어떤 종목이 들어간 건지 분석을 해주세요. 네. 네, 이제 거의 뭐 한 달 만에 이게 뵙는 것 같은데 박사님을. 네. 근데 그때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이제 4월 이제 한 2주 남았는데 네. 그때 이제 무작위로 이제 심사 기준일이 결정이 되고 맞아요. 만약에 지금 에코프로가 이제 MSCI에 편입되기 위해서 쉬어가는 거라면 4월 말과 5월 달의 흐름은 좀 다르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네. 일단 좀 기술적 반등은 좀 뭐 들어왔다가 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긴 한데 이렇게 편입이 안 된 이유는 그거죠. 너무 좀 급등했었다. 네, 그래서 그 심사 기준일이 4월 18일이었어요. 네, 4월 18일이었고 이미 4월 17일까지 에코프로가 기준이 60일이죠. 60일 동안 한 400, 그 기준이 한 400% 넘게 상승하면 안 되는데 17일까지 이미 종가 기준으로 60일 전 대비해서 무려 446%를 상승하다 보니까 이제 편입이 안 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뭐 금양도 함께 이제 안 됐는데 이번에 편입된 종목에는 그래도 2차 전지 종목이 있어요. 네,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4개가 편입됐거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코스모 신소재, KT 포스코 인터내셔널인데 2개가 일단 처음에 이제 코스모 신소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패시브 자금이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한 2,200억이 유입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한 2,100억 추정되고 있고요. 뭐 제외된 기업은 뭐 제일게이, 롯데쇼핑, S1, SD바이오센서 등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편출입도 중요한데 이게 또 유동 비율이 상향되고 또 하향되는 기업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유동 비율 상향된 기업이 이번에 꽤 많네요. 그래서 뭐 셀트리온 여기도 보시다시피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카카오뱅크, NF 등 총 한 18개 종목이 이제 유동 비율이 상향이 돼서 그러니까 전체 포션에 들고 나는 게 아니라 MSCI 안에서 비중이 늘고 주는 건데 주로 늘었다는 거죠 지금. 네네네. 그게 이제 무려 18개 종목이 되는 거고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430억이 이제 또 유입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오히려 이제 뭐 NC소프트는 460억이 뭐 매도 이렇게 자금이 이제 빠져나가고 신한지주는 650억 정도 뭐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MSCI 편출입 관련돼서는 이제 5월 마지막 그 장 마감 때 또 편출입이 되다 보니까 그런 변동성은 좀 유의해야 될 것 같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한 거는 일단 결국에는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에코프로랑 금양이 과연 편입이 될까 안 될까 그런 것들을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좀 신경을 썼었잖아요. 사실. 근데 이 시점에서 좀 살펴볼 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2차 전지 종목군들이 좀 다 같이 하락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조금은 좀 이제 좀 기술적 반등이라도 좀 들어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흐름을 보이는 종목군들도 몇 개 좀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박사님께 이제 여쭤보면 질문하시려고요. 긴장. 긴장하실 필요 없습니다. 요즘에 2차 전지 관련돼서 참 안 좋은 그러니까 뭐 펀더멘탈 관점이 아니고 좀 투심이 좀 저해되는 그런 요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동체 외장 법정 구속도 그렇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전반적으로 이제 전기차 그만큼 늘어나겠느냐, 그죠? 그런 부정적인 기사도 있었잖아요. 전기차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뭐가 있을까? 부정적인. 네. 그 제가 이제 그 네.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네. 이렇게 현실을 직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뭐 대화를 하고 싶어서 네, 한번 네. 이제 한번 여쭤본 건데 진짜 에코프로 전 회장 네, 법정 구속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뭐 전기차 시장에 좀 경쟁? 네네. 네, 경쟁이 좀 심해질 수 있다. 가격을 인하시켰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많이 오른 게 뭐 조정 좀 받긴 했지만 어쨌든 연초에 비하면 많이 오른 게 또 기본적으로 부담이죠 뭐. 네. 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이제 중국 시장 내에서 이제 전기차 시장이 좀 둔화될 수 있다. 네. 또 가격이나 경쟁 그것도 이제 포함시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수급적으로는 4월보다 5월 달 들어서 제가 월별로 비교해 보니까 또 2차 전지 종목들 대표적인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공매도 비중이 또 늘었다. 그럼 이것만 해서 5가지고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하자고 좀 말씀을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또 이제 배터리 업체들이 공급이 좀 심화되는 거 아니냐 그 부분도 우려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었어요. 근데 요거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중국의 그 엠비전 기업이라고 있거든요. 배터리 기업. 무슨 기업이요? 엠비전. 엠비전. 네, 엠비전. 네. 근데 그 기업이 그 배터리의 그 장기 공급 계획을 제가 살펴보니까 네. 2026년에 배터리를 400기가와트시를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그거야 뭐 소재나 배터리 업체들은 자기가 앞으로 공급하겠다는 거야 계획이야 그러니까 뭐 캐파. 높게 세울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실제로 전기차 수가 있느냐의 걱정이지. 그렇죠. 네. 물론 이제 네. 가동률 수율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네. 근데 이게 400기가와트시가 얼마나 좀 큰 규모냐면 네. 이 기업이 현재보다 20배를 높이 잡았어요. 언제까지요? 26년. 2026년 3년 후에 20배. 근데 요거를 또 어떤 거랑 또 비교해 볼 수 있냐면 어느 정도 크냐면은 LG 엔솔이 네. 2025년에 캐파 북미에서 지금 어느 정도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글쎄요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한 290 몇십 그러니까 거의 한 네네. 300기가 와트시예요. 예, 예. 그러니까 LG 엔솔이 뭐 북미 합작하고 정말 뭐 많이 한다고 하는데 LG 엔솔이 지금 300기가 와트시거든요. 2025년에. 네. 그런데 얘네 엠비전 같은 게 2026년에 400기가를 불렀으니 제가 지금 첫 말씀드렸던 야 배터리 공급 좀 뭐 과잉 그런 우려가 좀 뭐 이런 수치를 좀 비교해 보려고 말씀드린 거고 또 뭐냐면은 지금 이제 그림으로 좀 이렇게 띄워주시면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네. 이게 또 주말에 나온 거예요. 그 유럽연합의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국가별 점유율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그래프인데 네. 맨 위에가 역시나 높다 보니까 한국이죠. 그래서 한국이 2021년에 70.6%의 점유율을 갖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2022년에 63.5% 약 한 10%가 감소했죠. 근데 그 아랫단에 있는 중국 업체의 점유율은 22.6에서 무려 50%가 증가해서 34%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북미 쪽 열심히 지금 뭐 캐파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유도 중요한데 중국 우리나라 떨어지고 중국에서의 점유율이 좀 증가했네. 또 이런 우려도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또 에코프로 BM이 최근에 이제 5천억 자금 조달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10% 할증 없애고 결국에는 뭐 일반 기업들이 시비 발행을 할 때 이제 뭐 제공하는 그런 리픽싱 조항까지 원래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조달하려는 그런 이슈까지 좀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해도 한 6개, 7가지가 되는데 이것 말고 진짜 2차 전지 관련돼서 안 좋은 이슈가 더 나올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 약재가 많아서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나올 건 다 나왔다는 거예요. 후자죠. 뭐예요? 후자죠. 네네. 네, 결국에는 여기서 더 나올 악재가 없다면은 또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하락했고 그러면은 기술적 반등이더라도 나올 수 있고 또 이제 뭐 몇몇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또 좀 강할 때 상대적으로 강한 종목도 나온다고 하면은 뭐 투심도 뭐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에코프로나 금양이나 에코프로는 이번에 이제 MSCI 지수 편입이 될 가능성도 있었지만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 요건이 좀 간당간당했습니다. 그죠? 뭐 언제를 정하지 않아서 안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본 거잖아요. 그죠? 뭐 네네. 거의 들어갈 걸로 보지는 않았어요. 그죠? 오히려 안 될 확률이 높겠다 했는데 근데 다음번 언제 8월이요?
다음에는 뭐 거의 들어간다면서요. 그렇게 얘기하던데? 누가 거의 들어간다고 합니까? 여기 오라 그럴게요. 어떤 분이 뭐 이번에 뭐 들어간 다음에는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쓰셔서 무조건 들어간다 그러던데요. 근데 이제 네. 1년에 4번이니까 이제 네. 8월 달 이제 가능성은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오늘 월요일이니까요. 네. 그 에코프로가 다른 2차 전지 지출보다 조금 더 하락폭이 컸어요. 그 네. 이유가 뭐냐면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IPO 관련돼서 이게 그 이동채 전 회장이 좀 대주주 적격성이나 관련된 시장에서의 좀 신뢰성 그런 이슈 우려감 때문에 조금 더 하락폭이 컸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8월 달에 MSCI 편입되면 좋죠. 네. 좋은데 이게 오너 리스크가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근데 MSCI는 오너리스크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을까요? 여기는 주로 이제 시총 기준 그러니까 네, 그렇죠. 실적 상관없고 들어간다는 얘기는 시총으로는 이미 MSCI가 이번에도 들어갈 수 네네. 있었는데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 많이 오른 것 때문에 그랬다는 거잖아요. 네네. 8월 되면 물론 뭐 지금 2, 3월에 오른 것만큼 그렇게 20만 원에서 80만 원 가버리면 모르겠지만 그죠? 지금 50만 원에서 60만 원에서 100만 원 가면 모르겠지만 뭐 그렇지 않다면 들어간다고들 보던데 그래서 수급은 뭐 오히려 나쁘지 않다. 오히려 지금 안 들어가고 조정받으면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있죠. 근데 네. 이제 확언하기는 네. 조금 그리고 이제 금양 같은 경우도 네. 이게 또 이제 물론 5월 달에 발표되긴 하지만 네. 뭐냐면은 또 이제 코스피 200 편입 이슈가 또 있어요. 금양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예. 코스피 200에 또 편입되고 하면 또 뭐 공매도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이슈도 있고. 어쨌든 맥락은 뭐 이사님이 지금 2차 전지 되게 힘들다 앞으로 안 좋을 일은 남았다가 아니라 역으로 역으로입니다. 말씀하신 거죠. 제가 네네, 뭐 역발상. 제가 여쭌 게 오히려 반대 현상을 나타낼까 봐 그런 건데 사실은 많이 올라서 조정을 받았지만 지금 새로 나오는 이슈가 2차 전지의 근간을 그죠? 네. 원천을 훼손할 만한 그런 뭐 뉴스나 구조는 아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기술적 반등을 하면서 다시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구간들로 가까워지고 있다. 더욱이 시장까지 좀 안정을 찾아간다면 네. 플러스 알파 효과가 좀 나올 수 있겠죠. 기술적 반등인데 생각보다 좀 괜찮네. 뭐 그런 흐름도 나올 수 있겠고 일단 시장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2차 전지가 뭐 워낙 사실은 워낙 오를 그게 참 힘들어요. 시장이 오를 만큼 편하게 합의해가지고 자 우리 이 정도면 올랐는데 오케이 투표해서 그만 오릅시다. 네. 앞으로 2주일만 조정받읍시다. 투표해가지고 조정 뭐 제일 많이 조정 2주일 1주일 조정받고 가고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항상 올라갈 때 오버슈팅하고 그죠? 네. 내려갈 때 언더슈팅하니까 그 변동성을 이겨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2차 전지를 종목 얘기는 뭐 뒷단에 좀 또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상반기는 누가 뭐라 그래도 2차 전지가 시장의 주도주였잖아요. 그죠? 네. 예, 상반기에는 그죠? 연간까지 보면 뭐 연말에 뜯어봐야 알겠지만 2차 전지보다 더 오르는 섹터가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러면 적어도 상승 내지 바닥의 모색 이런 것들이 주도주군으로서의 재등급이에요? 아니면 그냥 상승 하락에 따른 좀 상승 정도예요? 어떻게 보시나요? 또 뭐 중요한 일정도 있어서 네. 제가 뭐 그 부분은 또 이제 자료를 또 준비해 갖고 오긴 했는데 네. 그건 이제 뭐 잠시 후에 말씀드릴 건데 코스닥에서 네. 코스닥이 상승하려면 그 어떤 섹터가 비중이 큰지를 좀 살펴보면 당연히 이제 생각 드는 2차 2차 전지죠. 네. 2차 전지고요. 바이오고요. 소부장이고. 소부장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영향력 책임감이 더 커졌기 때문에 단순히 좀 기술적 반등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언제든지 또 뭐 긍정적인 모멘텀을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미국에서 2032년에 이제 생산하는 차량 중에 3대 중에 2대는 전기차여야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2032년 갔을 때 필요한 배터리가 1765기가와트시래요. 1765. 네. 근데 지금 북미의 지금 한 2025년 지금 캐파 예상되는 캐파가 지금 한 650이 안 된다고 해요. 그러면은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정말 뭐 배터리 합작하고 투자 많이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예를 들어서 1765에서 650만 빼더라도 1100기가와트시의 배터리가 더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더 투자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물론 중기적인 것보다는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 그 수치가 중요해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여전히 배터리 쪽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여전히 필요하긴 하다는 거는 그건 진짜 뭐 거역할 수 없는 팩트인 것 같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는. 네. 그렇죠. 정리하면요. 에코프로하고 금양이 이번에 MSCI 편입이 안 됐고 마침 시장의 조정과 또 해당 종목의 급등에 따른 조정이 나왔는데 여러 이슈들을 악재들을 생각해 보면 뭐 더 이상 나올 건 없다. 물론 이제 호재가 있을 수도 있지만 호재 요인이나 이런 건 또 따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네. 기본적인 이 조정받은 거 악재를 살펴보면 이쯤이면 뭐 슬슬 이제 다시 관심 가져도 되겠다. 네. 일단 기본적인 2차 전지에 대한 시각을 그렇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차 전지 관심 기업 살펴보기 전에요. 네네. 2차 전지가 나올 수 있는 악재들은 지금 나온 거 말고는 뭐 별로 사실 생각이 잘 안 난다. 그죠? 이 정도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긍정적으로 나올 뉴스 혹은 이제 앞으로의 미래 뉴스, 이벤트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일정부터 좀 보고 종목 이야기 갈까요? 네. 제가 일정의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일정 전문가죠. 네. 제가 제 일정 좀 짜주십시오. 일정이요? 일단 그러면은 나중에 이거 일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 일정이 있는 거를 좀 확인을 하고 그 일정이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안 줄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그때 가서 좀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체크해둘 필요는 있잖아요. 그래서 체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 한 5월에서 한 8월까지의 일정을 제가 중요한 것들을 뽑아왔고 뭐 나중에도 더 추가된다면은 또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5월 달만 보더라도 지금 이제 5월 중순인데 5월 달만도 몇 개 볼만한 게 있다는 거.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요. 일단 2023 더 배터리 쇼 유럽이 여기 자료 보시면 오른쪽에 여기 나와 있죠. 유럽 슈투트가르트 독일입니다. 그래서 5월 23일에서 5월 25일 날 유럽에서 이와 같은 또 이제 뭐 전시회 포럼이 있구나. 근데 이 전시회는 매년 한 1만 명이 또 참가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번에는 한 770개 이상의 업체가 참가할 예정인데 국내 기업도 참가하는 기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도 어떤 정보가 또 소개되기도 하고. 네, 저한테 화내시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5월 마지막 거래일에는 MSCI 정기 변경 리밸런싱이 있다. 그래서 편출입 있는 종목군들 좀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요 부분입니다. 5월 말에는 현대차 LG엔솔 합작 공장 설립 방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LG엔솔의 이사회가 5월 26일 날 잡혀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대차 그룹은 5월 20 하루 앞당겨서 5월 25, 26일 거의 비슷한 날짜에 이사회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도 그래 현대차 너희 4월 달에는 SK온이랑 조인트 배치했잖아. 그래서 이제 이번 달에는 이제 LG엔솔과 합작 공장 이슈가 있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LG엔솔이 이제 합작이 되면 시장에서는 전망되고 있는 게 그거죠. SK온 같은 경우가 4월 달에 현대차랑 35기가와트시 한 6.5천억 원 투자하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번에도 LG엔솔이 비슷하거나 좀 크지 않겠냐. 그래서 뭐 30기가와트시 내외 정도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LG엔솔의 캐파나 영향력을 보면 뭐 크면 컸지 작을 가능성은 적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LG엔솔이 이제 조지아주 공장에 LG엔솔과 합작 공장을 하면은 요 공장이 이제 북미의 제8의 원소가 아니고 제8의 공장이 된다는 거. 그리고 LG엔솔은 이제 300기가와트시가 확연히 넘어간다는 거. 요런 일정이 있다. 그래서 요것과 관련돼서도 뭐 살펴볼 종목이 있을 수 있고 합종연행을 워낙 많이 하니까 어디가 하냐가 아니라 어디가 안 하느냐를 찾아야 될 것 같아. 그죠? 네, 정말 많죠. 그러니까 국내 업체들끼리 그렇고 외국 완성차도 그렇고 현대차하고 LG엔솔하고의 합작 공장 설립 방안이 나올 것 같다. 그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6월 달에 보면은 이제 코스피 200 6월 정기 변경이 있죠. 코스피 200.
MSCI 얘기는 했었는데 이번에 코스피 200. 네. 근데 요거가 이제 편취된 종목군들은 이제 5월 달에 발표가 되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변경은 6월 9일이라는 거. 또 이제 중요할 것 같고 편입 후보가 지금 뭐 금양, 네. 코스모 화학 등이 이제 후보가 있어서 참 이번에 금양이 될지 안 될지 근데 뭐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또 뭐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시면은 또 우측에도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또 갖고 왔습니다. 네. 인터배터리 유럽 2023이 여기 나와 있죠. 네, 뮌헨에 6월 14일에서 현지 시간이죠. 6월 16일까지 있는데 이것도 오래전부터 좀 이제 알고 있었던 일정인데 국내 기업들이 이제 독일 가서 또 이제 기회를 찾는 또 비즈니스 기회가 열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관련된 뉴스가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뉴스가 나온다고 하고 그러면 또 뭐 분위기 좋을 수 있겠죠. 아까 5월에도 더 배터리 쇼가 독일에서 있었는데 그죠? 네, 그렇죠. 6월에도 여기도 독일이네, 뮌헨이네, 그죠? 그러니까 3주 만에 또 열리는 거죠. 네. 네.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되면 만나서 회사와 회사 간의 계약도 있고 그죠? 혹은 이제 새로운 또 신제품을 그죠?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런 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네, 관심 있죠. 네. 그래서 참 이재용 회장이 최근에 오랫동안 출장을 다녀와서 여러 기업들의 CEO들 막 20명을 만났다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만남의 자리가 이렇게 성사된다는 것 자체가 네,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도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짜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거 5월 달, 6월 달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 또 이제 7월 달 보면은 이것도 좀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정부에서 2차 전지 성과를 전시할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뭐야라고 하실 수는 있겠는데 오른쪽 제가 자료를 또 준비해 갖고 왔죠. 여기 보면은 이제 반도체 5월에 최근에 이제 발표된 정부에서 발표된 자료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이제 비전 및 목표 또 추진 전략 그래서 반도체 전략 기술 뭐 육성을 위한 뭐 확보 및 뭐 신격차 창출을 위한 그래서 정부가 이와 같은 그동안 해온 거 앞으로 추진할 것들을 2차 전지도 이처럼 자료를 통해서 이제 보여줄 겁니다. 그 시기가 7월이라는 거. 그래서 반도체는 5월 또 바이오는 3월이었고 수소는 6월. 그래서 이렇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과감하게 관심 있는 섹터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정부의 이와 같은 좀 비전을 볼 수가 있을 텐데 2차 전지도 포함되어 있고 그 시기가 바로 7월이다. 는 거. 그래서 상반기 끝나고 뭔가 또 이제 3분기 실적 어닝 시즌 전에 이와 같은 좀 소식이 좀 긍정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또 뭐 나쁜 그런 건 아니겠죠. 네. 그렇죠. 정부 정책 지금은 정책 관련주를 잘 봐야 됩니다. 그렇죠. 네. 친환경 이런 게 다 정책하고 관련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원전도 그렇고 수소 2차 전지 이제 얼마 전에 로봇 관련해서도 정부가 이제 정책 발표 좀 하지 않았습니까? 가이드라인들이 있었고요. 네. 앞으로 또 나올 거고. 그러니까요. 2차 전지 관련해서도 7월에 정부안들이 좀 나오고요. 또 있습니까? 네, 또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이제 2차 전지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그래도 또 이제 귀 기울여야 되고 좀 그래 과연 뭐가 나올까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좀 추정이죠. 이제 기간으로 좀 살펴보면 이제 미국에서 그 AMPC 세부 규정이 공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첨단 생산 세액 공제 요거가요. 이게 중요한 게 이게 배터리 3사 네, 그러니까 LG엔솔, 삼성 SDI, SK온 2032년까지 이 배터리 3사의 AMPC 세액 공제 최대 이제 국내 증권사에서 전망을 한 거죠. 179조 원을 혜택받을 거다라고 전망을 하는 것도 있는데 아니 이게 현실적으로 뭐 이게 정말 가능한 숫자일까? 아니 지금 만들 수 있는 거에다가 캐파로 곱하면 나올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지금 세부 방안 나오면서 생각하는 게 캡을 씌울 거냐 아니냐 그죠? 네, 그런 게 좀.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또 뭐냐면 부채 한도 협상 이슈. 이게 또 지출을 줄이냐. 그렇죠. 이게 관련된 예산을 가지고 정말 굉장히 민감해져 있는 상황인데 또
정말 이 IRA 관련돼서도 미국의 기업을 키우려고 하는 거고 그 시장을 키우려고 하는 건데 야 179조 원을 줄 수 있을 건가? 그래서 지금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네. 캡을 씌울 거냐? 그러면은 어떻게 씌울 거냐? 만약 씌운다고 하면 그래서 법인세 내는 것에 대해서만 또 좀 세액 공제해 준다고 또 바뀌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확정이 아직 안 났다 보니 네. 이와 같은 좀 과연 어떻게 나올까? 그래서 이게 정말 캡이 씌워지고 조금 뭐 줄일 것으로 전망이 되면은 꼭 좋은 것만은 아니겠지만 예. 그래도 뭐 이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겠다. 그게 언제 발표 예정인데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부채한도 협상도 9월 말이 이제 예산안 마감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 6월에서 한 8월 정도에는 좀 나오지 않을까 하고 시장에서는 좀 예상을 해보고 있죠. 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돼서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좀 아마 체크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 네. 또 한 가지가 그거죠. 최근에 지금 이제 오른쪽 자료를 통해서도 제가 이제 해갖고 왔지만 합작이 정말 많죠. 근데 국내 기업과 중국 기업과의 합작도 정말 많거든요. 주로 이제 뭐 중국은 미국을 못 들어가니까 국내에서 그죠? 네, 우회적으로. 전구체 같은 거 같이 뭐 공장 짓는다 그러고 그죠? 우회적으로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브레이크를 걸지 안 걸지도 세부 조항을 보면 좀 나옵니까? 네, 그렇죠. 이제 그래서 중국이 우려 국가로 지정을 하냐 네. 마냐. 그래서 지금 기업들 보면은 만약에 우려 국가로 된다면은 합작한 그 조인트 벤처의 비중을 조절해서 그럼 예를 들어서 5대 5라고 하면은 그렇죠. 우리가 지금 8대 2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좀 벗어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도 좀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이제 확인이 필요하겠다는 예.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8월 달에는 MSCI 또 이제 정기 변경 또 편출입 종목이 있다는 거까지도 또 좀 이어지는 좀 중요한 일정 체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남은 5월과 6월, 7월, 8월 여름 사이에 나올 수 있는 2차 전지의 이벤트들 모멘텀 일정 스케줄 정리의 대가이신 이상엽 이사님께서 대가까지야 뭐. 자, 그럼 2차 전지 가운데 대체적으로 조금 여전히 산업은 성장하고 그렇죠. 네. 가격도 조정받았기 때문에 관심 가져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기업을 관심 가질지 뭐 사실 개별 선호의 문제고 그죠. 그렇죠. 네, 뭐 너무 정말 많아서. 이거 뭐 내가 얘기하는 것만 오르고 딴 거 못 간다 이건 아니고 그죠. 네. 네, 선호의 문제, 포인트의 문제인데 그 선호주 좀 말씀해 주세요. 2개 오늘 준비하셨군요. 네, 2개 준비했는데 하나는 조금 조정을 보인 종목이고 다른 하나는 이 종목은 2차 전지 쪽인데 왜 큰 조정도 없이 왜 위에 아직 있지? 이런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최근에 좀 하락폭이 컸었던 물론 대부분 네. 하락폭이 큰 종목이긴 하지만 첫 번째 종목은 네 글자입니다. 네. 네 글자. LNF. 에코프로, LG화학 또 뭐 있나? 네. 네, 말씀드렸습니다. 예. 네, LNF. 네. 네, LNF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제 뭐 실적 세 글자잖아요. 영어로 쓰면 LNF. 그쵸. 네, 그쵸. LNF. 예. 네네. 그럼 세 글자로 가겠습니다. 네, 거의 둘이 거의 김민수 대표님이랑 비슷하게 삘이 가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아재 개그로 이거 안 계신데. 예. 귀가 가려우실 것 같은데. 예, LNF 포인트 좀 잡아주세요. 네. 네, 좀 실적부터 좀 뭐 중요한 것들 말씀드리면 1분기 실적은 좀 저조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뭐 이슈로 따지면은 교환사채 발행 이슈도 있었고요. 또 그 발행 이슈가 있은 다음에는 또 이제 외국계 증권사에서 좀 공매도가 좀 많이 증가한 부분도 있었고 또 컨콜에서는 그게 또 뭐 채권 투자다 보니까 좀 해지 차원인 것으로 좀 이렇게 뭐 편안히 또 이렇게 말하면서 좀 컨콜에서 좀 지나가는 상황이었고 네. 그리고 이제 1분기 실적은 저조했는데 2분기에 좀 성장할 것은 포커싱을 맞출 수 있는 것 같아요. 회사 이제 컨콜을 보면은 이제 해외 투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레드우드와의 조인트 배첨 협상도 완전히 완벽하게 된 건 아니지만 그 협상도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이제 해외 진출을 노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조금 아쉬울 건 없다. 우리는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이에요. 만약에 2차 여차 안 되면은 우리 단독 진출도 고려하고 있고 또 유럽도 진출을 고려하고 있어요. 예. 근데 중요한 게 해외 진출을 고려하면서도 회사에서 중심 포커싱을 맞추고 있는 건 뭐냐면 살펴보니까 전반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회사가 수익성의 포커싱을 굉장히 많이 포커싱을 하고 있구나.
나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었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진 부분인데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어서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테슬라가 최근에 전기차 가격을 또 인상시키고 있잖아요. 결국에 이제 수익성 문제인 거죠. 최근에 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1분기 실적 컨콜을 보니까 우리 수익성 좀 많이 챙길 거야. 수익성이 정말 키워드가 된 것 같아요. 근데 LNF도 수익성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거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양극재 생산 계획이 현재 한 13만 톤인데 2026년까지 43만 톤을 계획하고 있죠. 네. 좀 비교해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시가총액 1위인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어떻냐라고 하면은 작년 말 기준으로 한 18만 톤인데 2027년 말까지 71만 톤을 계획하고 있죠. 근데 시장에서는 71만 톤이 2027년 말이 아니고 이거 생산량이 아니고 캐파 계획이 좀 앞당겨질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좀 뭐 기대감도 좀 있다는 것도 함께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기업과 전구체 투자, 그러니까 중국 기업과 투자하면은 이게 또 우려국가로 또 지정되면은 이게 또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과 이제 전구체 투자 이슈도 있고 또 조금 전에 뭐 해외 진출 기대감도 말씀드렸는데 또 중요한 거는 LNF가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회사 자체적으로도 우리가 좀 경쟁사 대비해서 조금 좀 과도한 좀 할인을 받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래 우리 시장 소통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IR과 좀 PR을 강화하려는 좀 움직임도 좀 하반기에는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좀 그런 생각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5월 말에는 현대차와 LG 엔솔의 합작 공장 이슈가 있을 텐데 만약 이게 합작이 된다고 하면은 LNF가 합작 공장으로의 공급 이슈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체크가 필요하겠고 또 이제 마지막 하나가 이제 오늘 좀 LNF가 좀 상승했는데 LN 한 2% 상승했죠. 근데 좀 시장에서 나온 얘기가 이거죠. SK온이 지난 4월 달에 현대차와 조인트 벤처를 했는데 이제 NCM 배터리만이 아니고 NCMA 알루미늄을 넣은 그 배터리를 LG 이제 LNF와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다 보니까 좀 많이 빠진 상황에서 좀 기술적 반등도 나오면서 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좀 모멘텀으로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양극재 업체 가운데서는 LNF를 좀 관심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 네. 또 한 기업 위에서 잘 안 빠지고 있다고 말씀하신 기업은 윤성 FNC입니다. 장비업체. 네, 장비업체입니다. 그래서 장비업체들도 흐름이 좀 안 좋은 종목들도 있는데 윤성 FNC는 좀 이렇게 조금 내려온 측면은 있지만 큰 조정은 아닌 거 많은 분들이 좀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 왜 중요하냐? 일단 기술력이 있다. 뭐 이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배터리 제조 공정 중에 이제 그런 게 있죠. 순서를 보면은 뭐 전극 공정, 조립 공정, 활성화 공정, 팩 공정이 있는데 이제 그 팩 공정이 있는데 처음에 있는 전극 공정 내에서도 가장 첫 번째 공정인 믹싱 공정의 기술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제조 공정 중에서 첫 번째 공정이다. 첫 번째 공정. 왠지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라는 느낌이 확 오시지 않나요? 그런 필이? 시기적으로도 장비가 먼저 발입이 돼야겠네요. 네. 그 첫 번째 공정, 믹싱 공정. 그래서 첫 번째 공정이니까 중요하구나. 근데 왜 중요하냐면은 이 첫 번째 공정이기 때문에 배터리 성능과 굉장히 밀접하다. 그래서 이제 믹싱 공정이 이제 양극재와 음극재 이제 슬러리를 만드는데 이 슬러리의 밀도와 점도를 제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근데 제어가 된다. 배터리 성능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게 중요한데 이 부분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강자라는 거 그리고 이제 2차전지 믹싱 장비를 최초 국산화했고 그리고 이제 여러 이제 경쟁사들은요. 그 이제 믹싱 제품이 용량이 한 2,300리터라고 해요. 근데 개발해서 지금 제품 해갖고 이제 공급까지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게 용량이요. 4,000리터. 네, 경쟁사들 거의 한 2배 되는 거죠. 2배 가까운. 근데 이 4,000리터의 제품을 또 누구와 개발했냐? SK온. 그래서 이제 SK온의 좀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면 윤성 FNC에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SK온의
4월 달에 현대차와의 조인트 벤처 했잖아요. 그럼 추가 수주 기대감도 있을 수 있다는 거. 또 중요한 것 같고 또 이제 4,000평의 안성공장 하반기 완공 목표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부분에서 캐파가 한 1,000억 정도 증가한다는 거.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제 SK온이랑 LG 엔솔뿐만이 아니고 뭐 삼성 SDI나 그 밖에 또 뭐 글로벌 셀 업체와의 고객사를 확대하려고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도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장비업체 가운데는 윤성 FNC 그리고 양극재 업체 가운데서는 LNF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비업체들이 다른 업체들도 안 빠졌나 봤더니 뭐 PNT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조정 받았고요. 네, 그러게 윤성 FNC가 특별히 조금 더 하나기술 같은 것도 많이 빠졌는데 그죠? 네, 네. 굉장히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처음 말씀드린 게 이제 네. 기술력이다라는 말씀드렸는데 네. 그래서 만약에 좀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들 장비주에서도 좀 조정이 덜 나왔기 때문에 좀 시장 상황도 좀 여의치 않고 그렇다고 하면은 조금 쉬어갈 수는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멘텀은 단기 모멘텀이 아니기 때문에 요런 중장기 모멘텀 계속 체크하면서 좀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LGD란다. LG 이노텍 그죠? LGD도 그렇고 LG 이노텍 최근에 좀 올랐던 거는 지난번에 뭐 애플 모멘텀 좀 이었었죠. 네네, 애플 네. 모멘텀이었었고요. 네네. 그리고 참 올해부터 디스플레이 관련된 이슈는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디스플레이 1위를 네. 이제 추진하기 위해서 한 60조 넘게 뭐 투자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LG 이노텍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애플과 네. 연관되는 게 중요한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네. 그럼 디스플레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어떤 이슈가 있고, 네, 또 어떤 게 모멘텀이 될까요? 네, 그 정말 이제 하나만 뽑자고 하면. 뭐 정부에서의 뭐 삼성 디스플레이 뭐 얼마 투자 뭐 탕정에 뭐 등등 얘기할 수 있겠지만 네. 진짜 하나만 꼽자고 하면은 애플의 MR 헤드셋 출시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이제 드디어 한 3주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이게 뭐 6월 말이 아니고요. 네. 그 애플 이제 전 세계 개발자 회의가 6월 5일에서 6월 9일 요 사이에 이제 열리면서 헤드셋이 출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네. 정말 이 새로운 제품 2014년 이후에 이제 그때 이제 애플워치가 출시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때 이후에는 이제 첫 제품이다 보니까 기대가 있군요. 네, 정말 큰 것 같습니다. 하나 기대가. 사서 좀 써보시고 저도 잠깐 빌려주십시오. $3,000 3,000불이면 얼마야? 350만 원? 아니죠? 아니에요? 3,000달러? 거의 네, 그렇죠. 네. 거의 뭐 이거 네, 그렇죠. 그러니까 400만 원 그죠? 네네. 어유 엄청 비싸네. 네, 근데 이제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네. 이제 메타만 조금 팔았고 근데 지금도 뭐 과연 이제 수익으로 내기는 어렵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뭐 성공했다라고 오큘러스잖아요. 그렇죠. 네. 뭐 이렇게 뭐 성공했다고 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기대하고 있는 건 있긴 해요. 네. 뭐냐면은 그래도 애플이니까. 예. 그래도 애플이니까. 근데 이게 MR 헤드셋 그러니까 큰 범주로 봤을 때 XR 기기가 예. 가격과 성능의 균형점을 맞추기가 아직까지는 정말 너무 어렵다 보니 아유 애플이지만 팔아도 얼마나 팔리겠어 라는 눈높이가 낮은 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접근한다고 하면은 기대감에 의해서 뭐 관련된 좀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뭐 진짜 막 판매 대수나 그렇게 들어간다고 하면은 생각보다는 눈높이가 낮다. 그 부분은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대신에 애플이 그냥 신제품을 출시하진 않죠. 그렇죠. 네, 출시하는 그동안의 좀 과정을 살펴보면은 뭐 디자인을 담당하는 직원을 쪼기도 했고 아닌데 지금 출시하면 너무 빠른데 뭐 이런 진짜 욱신각신 뭐 그런 이제 뭐 소식들도 전에 이렇게 좀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런데도 애플이 출시를 한다는 거는 뭔가 그래도 이쪽에 MR 헤드셋, XR 기기 생태계가 좀 열리는 것 아니야? 대중성이 좀 커지고 진입 장벽이 좀 낮아지는 물론 이제 가격은 좀 비싸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가격이 이제 범용화가 되면 나중에 보면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처음에 비싼 거지. 네. 그래서 지금 이제 MR 헤드셋과 관련된 네. 이제 뭐 콘텐츠를 만드는 기업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콘텐츠가 돼줘야 되는데 킬러 앱이 필요한 거고 근데
과연 진짜 비싸고 과연 애플이 성공할 수 있을까? 얼마나 팔릴까를 우려하다 보니 콘텐츠 기업들조차도 현 시점에서는 쭈삣쭈삣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진짜 출시가 되고 난 다음부터가 정말 이제 진검승부겠죠. 괜찮네? 괜찮네? 그럼 우리 한번 콘텐츠 만들어 볼까? 저기 그런 이제 발상의 전환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이제 진검승부가 생태계는 출시 이후가 정말 더 중요하겠다. 네. 네. 그러게요. 근데 정말 애플이 하니까 그죠? 애플이야 워낙 그 로열티가 강한 고객들을 가지고 있고 그죠? 네. 사실 애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죠? 비쌈에도 불구하고 사는 것이고 그죠? 네네. 그러니까 XR 기기가 여기 이제 MR이라는군요. 기기가 나오면서 뭔가 좀 획기적인 거죠. 이걸 통해서 해야만 하는 뭔가 그런 니즈가 나온다면 수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단가 낮출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 시장은 지금 누가 이렇게 좀 경쟁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아시다시피 일단 삼성전자, 네. 퀄컴, 구글이 XR 동맹을 맺었죠. 그래서 이제 2월 달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갤럭시 S23 이제 출시하면서도 동맹 얘기를 했고 네. 최근에는 구글에서 또 개발자 회의에서도 이제 또 삼성과의 동맹 협업 관련된 이슈를 꺼낸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2월, 5월 그러면은 2월 달부터도 좀 빠르면 삼성전자에서도 이르면 연내에 좀 XR 기기 출시되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이 점점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 같고 또 중요한 건 아까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애플 좀 말씀하셨는데 이게요 진짜 비싸도 사는 게 정말 좋은 콘텐츠만 있으면 이게 아이폰도 이제 9월 달에 아이폰 15가 이제 공개가 되죠. 네. 일반 모델 2개, 프로 모델 2개가 이제 공개가 되는데 아이폰도 비싼데 정말 아이폰 그러니까 애플을 좋아하는 소비자층은 아이폰도 쓰죠. 그렇죠. 에어팟도 쓰죠. 그렇죠. 애플 워치도 쓰죠. 그렇죠. 맞아요. 이 세 개 합치면 네. 200만 원 넘어가거든요. 합쳐서 200만 원이 뭐예요? 더 되지 않을까? 더 되죠. 네네네. 그런데 그래서 시장에서는 애플의 이번 MR 헤드셋이 그래 에어팟이나 이제 애플 워치만큼만 팔려도 성공한 거야. 뭐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죠. 그래서 매년요. 에어팟이 매년 1억 대가 팔리고요. 네. 애플워치가 4천만 대가 팔린대요. 그래서 뭔가 이와 같은 기대감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생길 수 있는데 지금 삼성, 구글, 퀄컴의 XR 동맹에서도 계속해서 볼만한 이슈가 될 만한 이슈는 계속 나올 거고 진짜 어쩌면 단순 기대감이 아니고 연내에 XR 기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관점에서는 애플과 관련된 그리고 또 삼성 이쪽 동맹과 관련된 관련주들 정말 많긴 한데 좀 선별해서 좀 관심은 좀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을 창출하는 자에게 그게 시장이 커졌을 때 그만한 보상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고발로 그렇죠. 들어가는 자보다 그죠? 없는 시장을 만드는. 그러면 이 XR 시장은 아직은 뭐 정말 초기인데 뭐 오큘러스 이 정도로 나와 있고 뭐 우리 주변에서 이제 이런 거 쓰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죠? 네.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나 좀 예측들이 되나요? 네, 그래서 뭐 작년 기준으로는 네. 지금 이제 자료를 보시면요, 네. 작년 기준으로 자료가 이제 IDC에서 이제 나온 자료인데 네. 작년에 138억 달러였어요. 그런데 이제 4년 만에 이제 500억 달러가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연평균 무려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건데 네. 이제 뭐 관련된 요런 이제 어떤 시장이 좀 커질 거다라는 이제 전망 관련된 자료들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연평균 예를 들어서 한 15%씩만 성장해도 굉장히 큰 성장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뭐 차량용 반도체가 그렇고요. 근데 XR 시장이 연평균 30%가 넘는 시장이다. 이거는 사실 좀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관심은 필요하다.
디스플레이도 뭐 여러 이슈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게 XR 기기의 등장이다. 그렇죠? 네네. 그러면 이제 거기는 주로 거기 이제 OLED가 쓰인다는 거죠? 네네. OLED가 쓰이죠. 네. 그러면 이제 어떤 기업들이 관련이 있고 어떤 기업을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두 개 종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초반에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LG노텍. 예. LG노텍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LG노텍이 이제 애플의 MR 헤드셋에 TOF 센싱 모듈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타임 오버 플라이트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피사체에 빛을 쏴서 이제 원근이나 입체감 같은 거를 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뭐 자율주행 시대나 뭐 AR, VR, XR 기기 시대에서는 정말 이 TOF 센싱 모듈이 정말 중요한 거죠. 네. 요 부분을 근데 요 이제 모듈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도 뭐 요런 기대감은 좀 이제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1분기 실적은 매출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좀 상당히 저조했죠. 네. 물론 이제 단가 인하 압박도 좀 받았을 거고 대신에 LG 그룹 하면 박사님께서는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LG 전장이죠, 전장. 들켰다. 전장이죠. LG가 가전이겠습니까? 배터리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배터리 뭐 전장이 있는데 네. 전장 쪽은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 1분기에 성장한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네. 또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드디어 아이폰 15가 이제 출시가 되는데 네. 일반 모델 2개, 프로 모델 2개가 이제 공개가 되는데 좀 중요한 거는 이제 아이폰 15가 곧 나오다 보니 그 전에 모델을 안 사고 기다리는 분들이 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신 모델을 앞두고는 오히려 조금 매출이 떨어지는군요. 네, 판매가. 그래서 이 부분은 컨콜에서도 회사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2분기 실적이 살짝 조금 주춤할 수 있겠네. 라는 거는 2분기 어닝 시즌 아직 지금 1분기 어닝 시즌이잖아요. 그러면 2분기 어닝 시즌에는 그런 좀 지금 말씀드린 부분도 체크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 근데 만약에 그로 인해서 조금 주춤하거나 우려감이 있다고 하면은 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뭐 전략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LG노텍은 지금 말씀드린 부분 이제 좀 감안한다고 하면은 좀 출시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좀 트레이딩 관점의 그런 매매도 좀 필요하구나. 라는 것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나무가입니다. 네. 네, 나무가도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았죠. 여기도 카메라 모듈이죠? 네, 카메라 모듈이죠. 네. 그쪽으로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이제 뭐 3D 센싱 모듈을 개발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타임 오브 플라이트 모듈도 이제 뭐 여러 회사와 이제 좀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관련된 모듈이 뭐 AR 또 VR 또 이제 자율주행 시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굉장히 필수적인 이제 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고 나무가가 기술력이 굉장히 좋고요. 네. 그리고 실적도 보면은 이제 2021년에 흑자 전환하고 작년에도 실적이 좋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또 이제 매매 전략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아직 1분기 실적이 발표가 안 됐는데 작년 2022년에 4개 분기가 있는데 가장 실적이 좋았던 분기가 1분기였어요. 네. 1분기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기저가 좀 높네. 그러니까 높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 시장 보면은 코스피보다는 발표된 실적들 기업들 보면 컨센을 하회한 기업의 비중이 코스닥이 좀 더 많거든요. 네. 그리고 실적이 좋아도 오히려 좀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나무가 관련돼서 매매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작년에 1분기가 가장 좋았었구나. 그럼 이번에 1분기 실적이 아주 서프라이즈가 아니라면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분기 실적 급하진 않으니까 1분기 실적을 좀 확인하고 접근해 보는 것도 좀 나쁘지 않겠다. 괜찮겠다. 1분기 실적 확인하자. 네. 그런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XR 기기 주목해야 되고요. 이제 디스플레이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관심 종목군들은 디스플레이 쪽보다는 사실 카메라 모듈 쪽 그죠? 뭐 네. 이런 쪽이네요, 그죠? 네네. LG노텍도 그렇고 나무가도 그렇고요.
기술적으로 좀 봐주시면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뭐 추세가 상당히 지금 좋고요. 사실 나무가는 아직은 흐름 자체는 좀 추세가 좀 약한데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이제 LG이노텍인데요. 네. 이제 말씀하셨듯이 거래량 아래 보시면 제가 이제 동그라미 노란색 쳐놨는데 빨강색이 이제 올라왔죠. 빨강색이 기관 누적 순매매 추이입니다. 예. 그래서 기관이 4월 20일 전후부터 그러니까 요때인 거죠. 요때부터 기관이 이렇게 샀구나. 그러면서 그동안 좀 부담이 됐었던 요게 60일 요게 120일선인데 120일선 그동안 돌파 못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돌파가 됐다는 거. 물론 현주가 위에 뭐 200일선, 241선 있지만 작년부터 부담이 됐었던 120일선을 기관의 매수로 인해서 돌파했다는 거 좀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무가도 좀 살펴보면은 나무가는 최근에 보시면 4월 달에 121선을 깨고 내려왔죠. 대신에 중요한 거는 보면은 여기 동그라미 치겠지만 갈색 선이 뭔데 여기서 지켜지냐? 201선입니다. 그래서 뭐 121선 말고도 201선, 241선도 추가해서 보시는 게 중요한데 201선에서는 지켜졌다. 그래서 만약에 뭐 지금도 향후에 조정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201선이 지켜진다면 그리고 최근 저점보다 높은 저점 이제 뭐 짝꿍댕이라고도 하는데 그렇다고 돌린다고 하면은 뭐 또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대신에 121선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121선을 향후에 돌파할 때 어떤 흐름으로 어떤 수급이 뒷받침되면서 상향 돌파하는지 그것도 좀 체크하는 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런 기업들이 사실은 실적에 근거해야 나중에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꾸준히 올라가는데 단기적으로는 이 역시도 우리 이벤트 드리븐의 대가가 나와 계시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런 뉴스 모멘텀의 영향을 받아요. 그죠. 누가 맞죠. 뭘 발표했다. 어떤 개발 회의가 있다더라. 그죠. 이런 게 영향이 있으니까. XR은 아까 애플이 뭐 발표한다고요? 그거 다시 한번 체크해 주고 가세요. 네. 애플 글로벌 개발자 회의. 네. 그래서 6월 5일에서 네. 9일. 이때에 이제 MR 헤드셋이 출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정은 참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요. 6월 5일부터 9일이니까 그맘때쯤 해서 그죠? 그 직전이나 또 뉴스가 나와버리면 저거 하니까 그죠? 그걸 모멘텀으로 조금 더 갈 수 있는 그렇게 보면 이제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최근에 거래량 느는 것도 그렇고요. 아까 이제 기관 사고 있다 그러셨죠? 네. 그리고 이제 나무가 같은 경우는 네. 뭐 작년에도 사상 최대 실적이었지만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 뭐 전망되고 있죠. 네. 역시 뭐 애플이 애플했다? 애플이 네. 여러모로 그죠? 네네. 네. 그 정말 주식시장을 하드 캐리하고 있어요. 그죠? 네네. 신제품도 그렇고 그죠? 네. XR 진짜 얼마나 팔릴지 모르지만 네. 저도 개인적으로 뭐 바로 사진 않겠지만 네. 콘텐츠가 좋으면 네. 한번 써볼까 이런 생각 해볼 수 있겠지만 네. 기대는 됩니다. 진짜 어떤 디자인에 근데 이제 뭐가 어떤 인터페이스에 그다음에 이제 뭐 실제로 사용이 뭐가 되느냐 그죠? 네. 그게 중요한 거죠. 이걸 통해서 사용하면 정말 300만 원이 아깝지 않은 그 뭔가 있다면 사죠, 그죠? 사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콘텐츠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제 그래도 이제 메타버스에서 성공한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 네.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게 로블록스잖아요. 예. 근데 로블록스가 뭐 진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가 진짜 정말 현실성 있는 화질이 좋다거나 꼭 그런 게 아니어도 정말 진짜 몰두하고 집중할 수 있는 콘텐츠가 있으면 꼭 기기가 아니고 인터페이스가 아니어도 스마트폰으로만 이제 볼 수 있는 그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네. 그러니까 이제 콘텐츠가 중요해지겠죠. 그렇죠. 또 그리고 보면 우리가 뭐 스마트폰은 뭐 나오기 전에 뭐 얘기 듣고 우리가 이렇게 세상 모든 것을 소통할 줄 사실 알았나요? 몰랐죠. 처음에는 그냥 폰이 좀 작아졌고 뭐가 있었죠? 여기서 처음에 뭐 영상 보고 이 정도였었잖아요. 근데 지금 네. 모든 거래며 그죠? 모든 것들이 이 안에다 들어와 버렸으니까 또 XR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그죠? 네. 이거 진짜 작가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니까 네. 제가 또 드는 생각은 예. 스티브 잡스가 이런 얘기했잖아요. 네. 이제 고 스티브 잡스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은 소비자는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맞아요. 모른다.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런 제품 나왔어.
이런 제품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럼 그때서야 이렇게 그렇죠. 아는 거지. 네. 모르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네. 애플이 낼 XR 기기도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 이상엽 이사님 오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